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함수와 경제생활 단원 중에 두 번째 수요, 공급 및 효용함수 단원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단원에 있는 수요와 공급 및 효용함수는 제가 강의를 3개로 나눠서 찍었어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뭔지,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효용이라는 정의와 한계 효용이라는 정의를 공부했고, 효용함수, 한계 효용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기대 효용과 기대 소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단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앞에 내용 들은 것들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잘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개념 잘 성립하신 거죠?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대 효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요, expected예요. expected utility. 얘를 기대 효용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고등학교 때 특히 무슨 시간이냐면 확률과 통계 시간에 뭐를 통해서 배웠냐면 기대값이라는 걸 가지고 배웠는데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값은 뭐냐면 어떤 값의 확률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모든 결과들의 기대 소득이 주는 효용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요 기대값으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기대값은 요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동전을 두 개를 던져서요, 앞면에 횟수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라고 요렇게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앞, 앞.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 뒤. 두 개를 던졌을 때 뒤, 앞. 두 개를 던졌을 때 뒤, 뒤라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앞면의 횟수잖아요.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는 2회도 나올 수 있고 1회도 나올 수 있고 빵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표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내져요. 뭐냐면 앞면 횟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뭐죠? 빵회 또는 한회 또는 2회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나와요. 확률. 자, 동전 두 개를 던졌습니다.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뒤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총 4가지 중에 빵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뒤인 한 경우니까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횟수가 빵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예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횟수가 한 번 나올 경우는 앞, 뒤 또는 뒤, 앞이라고 해서 2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죠. 요거는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분해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의 횟수가 2번 나올 경우는 앞, 앞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고요. 각각의 상황에 대한 뭐가 존재해요? 확률이 존재해요. 확률이 존재했을 때 이 값에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대값을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각각의 요 횟수랑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횟수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더하는 게 확률과 통계에서의 기대값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플러스 한 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플러스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요 값을 더하면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면 얼마로 나오냐면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에요. 그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동전을 두 개 던지잖아요. 그러면 앞면의 횟수는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온다는 거냐면 한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그건 확률적인 거예요. 제가 동전 두 개 던지면 앞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요. 제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횟수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예측할 때 몇일 확률이 제일 높다? 1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기대 효용이라고 해서 경제에서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모든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 대한 확률 값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때에 기대 효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 기대값이랑 효용값이랑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기대 효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기대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건의 소득의 효용이에요. 요 기대값에서 치면 요 값들인 거예요. 얘가 나올 수 있는 효용들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요 값이요. 요 값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곱해라예요. 곱하고 곱해서 더해.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기대 효용, 지금 기대값 구한 거랑 똑같은 규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기대 효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 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대 소득도 지금 하는 거랑 같아요. 기대 소득은 똑같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인데 효용에서 소득이라고 말만 바뀐 거예요. 아까 나와 있던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기대 소득이면 말이 효용 대신에 소득으로만 바꿔서 계산을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소득들을 다 나열해 놓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따로 계산해서 곱하고 더하면 기대 소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대 소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예제 7번 문제입니다. 예제 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학생의 용돈을 Q1, 효용을 U라고 할 때 용돈의 X에 대한 효용을 U는 효용 함수인 거죠. 효용 함수는 루트 Q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현재 용돈 1,000원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앞면이 나오면 600원을 받고 도박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용돈을 나왔는데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600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 상황에서는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원을 하겠다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게임에 참여했을 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을 한 후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와 뒷면이 나올 때의 용돈의 액수와 효용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요. 앞면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돈 1,000원이 있었는데 앞면이 나오면 얼마를 받는다 그랬어요? 6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더하면 1,600원이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용돈의 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뭐를 구할 거냐면 효용을 구할 거예요. 효용. 효용함수는 지금 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u는 루트 q라고 이렇게 관계식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효용값은 u는 루트 구한값이 1600원이잖아요. 1600원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앞면이 나올 때의 용돈의 x와 효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동전을 던졌어요. 두 번째는 아니죠. 1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전 던져서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용돈 1000원에서 제가 100원을 잃은 거예요. 100원을 잃었으니까 9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용돈의 액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때의 효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효용 u 값은 루트 q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9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요 값은 30이 나오겠네요. 30. 요 값이 효용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몇 개 쓰셔야 돼요? 4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앞면이 나왔을 때의 용돈, 효용. 뒷면이 나왔을 때 용돈, 효용. 요 값이 1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에 주어진 이런 케이스예요.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동전을 던지는 상황. 이때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효용을 구할 수가 있고, 기대 효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각각의 효용값에다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공식 잘 볼게요. 이거 적용할게요. 이게 이제 이 두 번째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고, 이거 알죠? 요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이 학생에게 주는 기대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수 있는 기대 효용은 어떤 케이스냐면 용돈이 앞면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앞면에 대한 효용은 얼마인 거예요? 이 1600원 나오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효용값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400원. 각각의 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면이 나왔을 때의 효용은 30원이 되는 거예요. 용돈이 되는 게 아니라 3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를 찾아요? 확률을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이에요. 동전은 기본적으로 선다 이런 거는 빼는 거예요. 무조건 앞 아니면 뒤고 어디 하나가 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대 효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의 값들을 각각 곱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은 400 나올 확률은 2분의 1 플러스 30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계산하시면 200과 15를 더하니까요. 기대 효용은 215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 효용. 영어로 뭐게요? expected utility. utility가 전 강의에서 효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2u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기대 소득이 있었죠. 그죠? 기대 소득은 효용 대신에 이 효용 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소득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소득은 얼마인 거냐면 1600원하고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1600하고 900 들어가시면 기대 소득이 된다더라. 이건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상에서는 기대 효용만 물어봤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8번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계산이 가는 거예요. 보험에 가장 많이 이 값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예제 8번 문제를 보면
효용함수가 U는 루트 Q인 어떤 운전자의 사고 확률은 0.4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은 0.4죠. 그 말은 사고가 안 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에서 빼는 거예요. 0.6인 거예요. 확률은 무조건 합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고가 나거나 안 나거나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돼야 되니까. 그리고 사고가 없을 때의 자동차의 가치는 써볼게요. 사고 없을 때 자동차 가치는 1,024만 원인가 봐요. 요거였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동차의 가치는 줄어들어요. 얼마로 줄어드냐면 100만 원이 되네요. 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종합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좀 어렵네요. 그죠? 295만 원 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보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679만 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 있대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그 값을 경제학적으로 효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봐라 라는 문제가 8번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는 일단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U는 루트 Q인데 높아심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U가 뭐죠? 효용, 유틸리티. 뭐가 효용이었죠? 자기 주관의 만족도, 별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이다 한 잔 마셨을 때의 감정. 자, 그러면 요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4가지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보험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을 하고 사고가 안 나. 요 케이스가 있고요.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 요 케이스가 있고요. 보험 안 가입한 거예요. 보험 안 가입했을 때 사고가 안 나. 이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안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 좀 글자가 길잖아요.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값에 뭐를 찾아볼 거냐면 기대 효용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보험 가입 시 보험을 일단 가입한 거예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 값에 기대 효용, 영어로 EU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누구냐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가 안 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했을 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 안 났습니다. 안 난 거부터 할게요. 사고가 안 났어요. 이때의 먼저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효용값이 나와야 돼요. 효용이 나와야 되는데 효용을 알려면 이 효용은 뭐에 관한 함수예요? 가치에 대한 함수예요. 자동차 가치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효용값을 알려면 그 순간의 자동차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치를 생각해 보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료 얼마가 들어가요? 295만 원 들어가죠. 295만 원. 요게 들어가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냐면 1,024만 원인데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 제가 이걸 했지만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자동차 가치에서. 원래는 자, 자동차 가치를 먼저 쓸게요.
자동차 가치가 원래는 사고가 지금 안 났잖아요. 사고가 안 났으니까 1,024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험료를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빼줘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썼잖아요. 295만 원을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 가입 후 사고가 안 난 자동차의 가치는 자동차 값에서 보험료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29만 원.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729만 원. 요 값이 딱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가 안 났을 때의 자동차 가치예요. 그때의 뭐를 구해야 되냐면 기대 효용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기대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U는 루트 Q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루트 Q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요 값은 루트 729만 원. 요 값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값은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루트 값 풀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이 값을 소인수 분해하셔야 돼요. 요 값이 뭐의 전체의 제곱인지 찾으셔야 되는데 요 값을 찾아보면 27의 제곱이 729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7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값이 보험 가입 시의 기대 효용값 사고 안 났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를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가서 그대로 갈게요. 여기 어떻게 샥 가야 되냐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은 한 거예요.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사고가 안 났을 때의 효용이요. 효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270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사고 났을 때의 기대 효용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지우고 그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보험은 가입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찾아야 돼? 자동차의 가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의 자동차 가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 가치는 얼마로 떨어져요? 100만 원으로 떨어져요. 100만 원. 요 자동차 가치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제가 어디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했죠. 보험 가입했으니까 모두 빼주셔야 돼요. 보험 가입료. 요 값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빼기 295만 원. 그러면 자동차 값은 100만 원인데 보험료까지 내버리면 완전 손해인데요? 아니야. 뭐냐면 사고 보상료가 있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를 보상해 주냐면 플러스 679만 원을 더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험 가입했을 때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의 가치예요. 요 값을 계산하시면 제가 찾아냈어요.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났을 때는 484만 원이 나와요.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 그때의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효용을 찾으셔야 돼요. 효용을 찾으셔야 되니까 이때의 효용 구하세요 라고 하면 U는 누구라고요? 루트 Q라고요. 그러니까 루트 484만 원. 요 값을 계산하시면 효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의 제곱이냐면 22의 제곱이에요. 22의 제곱이 48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값 계산하면 220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값이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 22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확률을 또 계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기대 효용을 구하셔야 되잖아. 기대 효용 구하면 이 경우의 확률이요. 자, 보험을 가입하든 가입 안 하든 사고가 날 확률은 똑같습니다. 사고 날 확률 아까 얼마라 그랬죠? 0.4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날 확률은 0.6이겠죠. 사고가 날 확률은 0.4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주제는 이제 보험이에요. 보험 가입 시
기대 효용을 구합시다인 거예요. 기대 효용을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고 그때의 효용 찾아냈고 그때의 확률 구했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700 곱하기 0.6 플러스 2200 곱하기 0.4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값은 제가 찾아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500이에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괜찮을까요? 요 값은 이제 근데 이게 반한 거다. 내가 보험 가입했을 때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도인 거예요. 2500 되시나요? 이게 딱 여기 찾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반했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보험 가입 시 기대 효용. 그럼 이제 보험 안 가입했을 때 기대 효용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죠. 똑같이 푸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안 지우고 요 앞만 지울게요. 칠판이 모질라서. 네. 두 번째 구할게요. 두 번째 뭐를 구하자고요?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 경우에 기대 효용을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죠? 이렇게 표가 있겠죠. 표가 있으면서 사고가 어떤 경우? 사고가 안 나는 경우. 사고 안 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고가 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은 안 한 전제 하에요. 그러면 이때의 뭐를 찾으셔야 돼? 여기 들어가는 건 기대 효용, 여기도 기대 효용. 되시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를 찾으셔야 돼요?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났어요. 그때의 뭐를 찾는 거야? 그냥 효용을 찾는 거야. 효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찾아야 돼? 자동차의 가치. 그래서 여기가 효용보다 먼저 뭐를 찾아라?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사고가 안 났을 때 자동차 가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하고 사고 안 났으면 나 보험료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고도 안 냈어요. 그럼 자동차의 가치는 얼마예요? 1024만 원인 거죠. 이 경우는 1024만 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동차의 가치고 그때의 뭐를 찾으셔야 돼요? 효용을 찾으셔야 돼요. 효용 U는 루트 얼마인 거예요? 1024만 원.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24, 1024가 2의 10제곱이죠.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 말은 32의 제곱이 1024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32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을 때의 효용값은 320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다 그냥 쓸게요. 그럼 이제 여기 요것만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 값이요.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두 번째 뭘 찾아야 돼요? 보험 가입 안 했어요. 보험 가입 안 했는데 애석하게도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누굴 먼저 찾아? 자동차 가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동차 가치는 보험 가입을 안 했으니까 보험료는 안 내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는 가치가 100만 원으로 줄어요.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보험료 계산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값에다가 뭐를 씌워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 효용을 구하셔야겠죠. 효용을 구하자라고 하면 U는 루트 100만 원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제가 이거 1000만 원이라고 썼네. 쏘리. 공이 하나가 없어야 돼요. 공이 6개 붙어야지 100만 원이에요. 1,000001 여기도 1,000,000 여기다 루트를 씌웠습니다. 공 6개니까 루트 씌우면 3개만 나오겠죠. 가치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의 효용 가치는 10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뭐를 구하시라고요? 확률을 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사고가 안 날 확률은 0.6이요. 사고가 날 확률은요 0.4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표를 다 작성했죠? 이 경우에 누굴 찾을 수 있어? 기대 효용이요. 즉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의 기대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곱하고 곱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3200 곱하기 0.6 플러스 1000 곱하기 0.4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계산을 저희가 해봤어요. 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320이 만들어져요. 2320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전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2320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구한 거 제가 여기다 안 지웠죠. 보험 가입을 했을 때의 기대 효용은 2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봐서 계산을 더했더니 얼마인 경우가 더 유용하냐면 보험 가입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면 보험을 가입한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의 기대 효용은 2320이고 보험 가입을 했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2500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제가 지금 칠판이 모질라서 이제 여러 번 지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잘 안 되시면 댓글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는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 풀어드릴 거예요. 읽어만 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제가 힌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재산은 9천의 단원이 1000이 있죠. 그죠? 1000이 있다는 건 공이 3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9천, 1000원 웃기죠. 그죠? 여기는 공 3개가 붙어서 공 6개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의 재산은 900만 원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800만 원이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3이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U는 루트 Q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자기 만족도는 똑같이 루트 Q라는 식이 만족한다고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200만 원이래요. 보험료가 200만 원인데 화재가 날 경우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죠? 앞에는 운전자 자동차의 가치가 사고 나냐 안 나냐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와 피해보상금이 딱 나왔었잖아요. 똑같은데 상황만 다른 거예요. 자동차 대신에 그 사람의 재산 주어진 거고요. 불이 나냐 안 나냐 이렇게 경우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랑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유리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딱 봤을 때 어떤가요? 재산이 900만 원이에요. 재산이 900만 원인데 보험료가 무려 200만 원이야. 여러분 자기 재산의 9분의 1을 그냥 보험료로 내세요 하면 내실 거예요? 저라면 사실 안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보험 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관가하지 마셔야 되는 게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분의 3이에요. 8분의 3은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날 확률이 반이야.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을 좀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를 어떤 것이 유리한지 힌트만 드릴게요. 이 경우를 하는 거예요. 화재 보험 가입 시 기대 효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보험 미가입 시
기대 효용 구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게 해요? 앞에서 제가 다 했죠. 뭐냐면 화재보험 가입 시 뭐가 날 수 있어요? 불이 안 나. 화재보험은 가입하고 화재가 안 나. 이 경우에 뭐를 찾으셔야 돼요? 효용을 찾으셔야 돼요. 이 경우에 효용을 찾고 그 효용값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확률이요. 확률인데 불이 안 날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5겠죠.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불이 나. 이 경우에 누구를 찾아야 돼? 효용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불이 날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효용만 찾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앞에서 해드렸어요. 이 경우에 여러분이 효용만 찾으시면 돼요. 앞에서 해드렸어요. 먼저 가치를 먼저 구하시고 재산을 먼저 구하시고 재산을 여기 루트에다가 대입하시면 효용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똑같겠죠. 그죠? 보험 가입은 안 해요. 그랬는데 화재가 안 나. 그 경우에 효용값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8분의 5를 곱하고 플러스 보험 가입은 안 했는데 슬프게도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경우에 효용을 구하시고 곱하기 8분의 3 마찬가지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더 높은 값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은지 안 가입한 게 나은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혹시 요거를 답을 못 구하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강의 친절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2단원 개념 끝났어요. 수요, 공급, 효용함수. 개념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그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